범인은 내가 아니었어. 벽이 다 듣고 있었어.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미연 씨, 저 사우나 안쪽 삼나무 벽을 한 번만 열어봐 주시오. 벽을요? 누수 자국은 천장 쪽인데 왜 벽을? 부탁이요. 내 평생 이런 부탁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요. 봄비가 가늘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인천 구도심 철공소 골목 가장 끝자락에 자리한 45년 된 대중목욕탕 청운탕. 빛바랜 간판 아래로 벚꽃잎들이 하수구로 천천히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간 관리인 서두만 할아버지, 올해 74세. 청운탕 보일러실 작은 의자에 앉아 굳은 손가락으로 낡은 일지장을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누수 탐지 기사 장미연 씨가 젖은 작업화를 신은 채로 두만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운탕은 바로 그날 오후 갑작스럽게 폐업 공지가 붙은 곳이었습니다. 건물주 강태범 씨가 큼지막한 빨간 글씨로 써붙인 종이 한 장. 본 건물은 노후 및 안전상의 이유로 이번 달 말일자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세신실 반장 오금자 할머니도 매점 아주머니도 그리고 두만 할아버지도 한순간에 일자리와 보증금과 40년 가까이 쌓아온 단골들의 인사까지 전부 잃게 된 셈이었습니다.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누수 점검 들어온 거지 형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에요. 벽을 함부로 뜯었다가 건물주한테 또 무슨 소리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미연 씨, 그 양반이 오늘 낮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뭐라고 했는데요? 금고에 있던 현금 300만 원, 그게 내가 들고 갔다고 합디다. 폐업 공지 붙이기 직전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 말을 합디다. 미연 씨는 들고 있던 누수 탐지기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청운탕 카운터 옆 작은 금고에서 며칠 전부터 자꾸 현금이 비더라는 소문은 이미 동네에 쫙 퍼져 있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끝에는 늘 두만 할아버지의 이름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 양반이 자꾸 깜빡하더라. 나이가 있으니 손버릇이 이상해진 거 아니냐? 치매 초기인 것 같던데 가족도 없다며? 그런 말들이 마치 봄철 곰팡이처럼 청운탕 타일 벽 사이사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말해보시오. 정말로 그 돈 안 가져가셨어요? 미연 씨도 나를 그렇게 보시오. 두만 할아버지는 일지장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미연 씨가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두만 할아버지는 45년이 다 되어가는 이 목욕탕에서 무려 23년을 야간 관리인으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보일러 온도를 틀린 적 없고 단 한 번도 카운터 열쇠를 잃어버린 적 없고 단 한 번도 손님 신발장 번호를 헷갈린 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연 씨,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말씀하세요. 세입자 보증금이라는 거, 그거 건물주가 마음대로 안 돌려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엔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명도를, 그러니까 가게를 비워주면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그걸 안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그게 뭐요? 쉽게 말하면요, 두만 씨.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가게에서 나와야 할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아직 돈을 못 받은 세입자다라는 걸 단기부등본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지켜지는 거고요. 그런 게 있단 말이요? 그럼요. 그런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보증금 떼이고 나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두만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운탕 세신실 반장 오금자 할머니 그리고 매점 아주머니 두 사람 모두 보증금이라고는 각각 500만 원, 700만 원이 전부였지만 그것은 두 사람에게는 노후의 마지막 비상금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태범 씨는 폐업 공지를 붙이면서 건물 자체가 안전 진단에 걸렸으니 보증금은 추후 협의하자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날 오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미연 씨, 그 양반이 말이요. 오늘 낮에 카운터 앞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럽디다. 두만 씨 손에서 돈이 자꾸 비니 보증금이고 뭐고 정리할 수가 없다. 그 말 한마디에 40년 단골이라는 사람들도 다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갑디다. 그건 명백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요, 선생님. 명예훼손이요? 네.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 확인도 안 된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도둑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면요. 그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특히 그게 거짓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고요. 법이라는 게 정말로 그런 사람을 벌해줄 수 있는 거요? 증거만 있으면요, 두만 씨. 증거만 있으면 법은 생각보다 정확하게 움직여요. 두만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일러실 한쪽 구석, 23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옮긴 적 없는 낡은 책장. 그 위에는 두만 할아버지가 매일 밤 적어온 보일러 일지장이 두꺼운 책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미연 씨, 네. 내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말씀하세요. 오늘 밤 사우나실 안쪽 삼나무 벽 거기를 한 번만 같이 봐주시오 선생님. 거긴 누수 자국도 없는데요. 누수 때문에 보자는 게 아니오. 그럼 왜요? 그 벽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렸소. 소리요? 한 달쯤 됐을 거요. 처음엔 내가 귀가 어두워져서 그런가 했소. 그런데 새벽 2시 무렵이면 그 안에서 무슨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게 아주 작게 들립디다. 미연 씨의 표정이 그 순간 살짝 굳었습니다. 누수 탐지 기사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벽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배관 떨리는 소리, 쥐가 다니는 소리. 그런데 두만 할아버지가 말하는 소리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그 소리 정확히 어떤 소리였어요? 아주 작은 치익 소리요. 마치 옛날에 쓰던 카세트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 같은 거요. 카세트 테이프요? 내가 젊었을 때 라디오 수리하는 일을 좀 했었소. 그래서 그 소리는 절대로 못 잊소. 미연 씨는 들고 있던 손전등을 다시 켰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2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청운탕은 폐업 공지가 붙은 그날 이후 손님 한 명 들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일 바닥에는 낮에 흘러내린 물기만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가시죠. 같이 한번 보자고요. 고맙소, 미연 씨. 고맙긴요. 저도 오늘 선생님한테 한 말 좀 죄송했어요. 의심하는 것처럼 들렸을 텐데. 아니요. 미연 씨가 안 의심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였소. 두 사람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사우나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청운탕 복도에는 70년대 후반에 깔았다는 자줏빛 타일이
군데군데 떨어진 채로 남아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 하나는 이미 며칠 전부터 깜빡깜빡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의 발걸음 소리와 미연 씨의 작업화 소리가 텅 빈 복도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우나실 앞에 다다랐을 때 미연 씨는 손전등 불빛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낡은 나무문 안쪽 오랜 세월 동안 수증기를 견뎌온 삼나무 벽이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검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벽이에요? 저 안쪽. 오른편 두 번째 벽. 잠시만요. 미연 씨는 벽 가까이 다가가 손바닥으로 벽면을 천천히 두드려 보았습니다. 톡, 톡, 톡. 그런데 한 지점에서 다른 곳과는 분명히 다른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비어있는 소리.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따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 것처럼. 두만 씨, 왜 그러시오? 이 벽 안쪽이 비어 있어요. 미연 씨의 손바닥이 삼나무 벽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살짝 흔들리며 벽 한가운데 작게 그어진 틈 하나를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우나실 벽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직사각형 모양의 자국이었습니다. 두만 씨, 이쪽으로 와보세요. 왜 그러시오? 여기, 이 자국 보이세요? 이게 뭐요? 누가요? 일부러 벽 일부를 잘라냈다가 다시 끼워 맞춘 자국이에요. 그것도 꽤 솜씨 있는 사람이 한 거고요. 두만 할아버지는 안경을 살짝 축혀 올리며 그 자국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23년 동안 매일 밤 청소하고 매일 밤 점검하고 매일 밤 보일러를 끄던 그 사우나실. 두만 할아버지는 그 벽의 옹이 무늬 하나까지도 거의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국은 분명히 최근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미연 씨, 네. 이거 한 달쯤 전부터 생긴 것 같소. 한 달이요? 내가 그쯤부터 그 치익 소리를 듣기 시작했으니까. 미연 씨는 작업 가방에서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누수 점검 기사라는 직업상 의심되는 벽이나 천장을 살짝 드러내는 일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손끝이 평소와 다르게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이 벽을 열게요. 만약에요, 안에서 뭐가 나오든 간에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대로 두셔야 해요. 왜 그러시오?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이거든요. 손을 대버리면 나중에 지문이 섞여서 곤란해질 수 있어요. 알겠소. 미연 씨가 일자 드라이버를 살짝 밀어넣자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판이 거짓말처럼 스르륵 빠져나왔습니다. 그 안쪽에는 작은 공간이 비어 있었고 그 공간 한가운데 먼지가 잔뜩 내려앉은 손바닥만 한 물건 하나가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녹음기예요. 그것도 요즘 흔히 쓰는 초소형 녹음기. 두만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굳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미연 씨가 라텍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 표면에는 작은 빨간 불빛 하나가 아주 희미하게 깜빡 살아 있었습니다. 두만 씨, 이거 아직 전원이 들어와 있어요. 한 달째 켜져 있단 말이오. 이런 종류는요, 음성 감지 기능이 있어서 소리가 날 때만 녹음되고 평소엔 대기 모드로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오래 가요. 그럼 그동안 이 사우나에서 오간 말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두만 할아버지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일지장을 꼭 쥐었습니다. 미연 씨는 녹음기를 작은 비닐봉투에 담고는 두만 할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오늘 밤은 일단 제 가방에 넣어둘게요. 내일 아침에 제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로 연결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네, 같이 가도 되겠소? 그럼요, 선생님이 같이 들으셔야 해요. 어쩌면 이 안에 선생님을 살릴 목소리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두만 할아버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 본 적도 누구한테 변호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두만 할아버지에게 처음 만난 지 사흘밖에 안 된 누수 탐지 기사 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운탕 셔터는 굳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강태범 씨가 폐업 공지를 붙인 그날 밤 곧바로 자물쇠를 2개나 더 채워둔 탓이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는 23년 동안 다닌 자신의 일터 앞에서 마치 낯선 사람처럼 한참을 서 있다가 미현 씨가 모는 작은 작업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선생님, 아침은 드셨어요? 입맛이 안 도오. 그래도 빈속에 이런 거 들으시면 속이 더 안 좋아져요. 가는 길에 김밥이라도 한 줄 사갑시다. 미연 씨가 자꾸 이렇게 챙겨주시니 내가 면목이 없소. 면목 같은 거 따지지 마세요. 저도 우리 친정아버지가 두만 씨 또래세요. 미연 씨의 사무실은 청운탕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작은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한빛 누수 탐지라고 적혀 있었고 사무실 안에는 각종 탐지 장비와 낡은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두만 할아버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두만 씨,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한 번에 다 듣지 마시고요. 힘드시면 중간에 끄고 한숨 돌리고 다시 들으시면 돼요. 화면 위로 길게 늘어진 음성 파일이 떴습니다. 미연 씨가 그중 가장 오래된 파일을 클릭하자 잠시 후 스피커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 2사람의 대화가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엔 그 영감 혼자야? 네, 사장님. 두만 씨 혼자고요. 새벽 1시 넘으면 보일러실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잘 됐네. 그럼 카운터 금고 비밀번호는? 사장님 생신 그대로 쓰고 계세요. 영감님은 모르고. 좋아. 며칠에 한 번씩 50만 원 정도 빼. 너무 많이 빼면 티나니까. 정말로 그래도 되겠습니까? 걱정 마. 어차피 그 영감 손버릇 이상하다고 동네에 소문 다 내놨으니까. 폐업 공지 붙일 때쯤 한 번에 큰 액수 비워놓고 영감한테 덮어 씌우면 끝나는 거야. 두만 할아버지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목소리, 강태범 씨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대답하는 또 다른 목소리, 그 목소리도 두만 할아버지에게는 결코 낯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연 씨. 네, 선생님. 이 옆에서 대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신데요? 청운탕 카운터 보는 박정수라는 청년이요. 올해 32살. 강태범 씨 사촌 조카요. 사촌 조카요? 강태범 씨가 2년 전에 데려와서 카운터를 맡겼소. 보증금이고 뭐고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청년이었소. 미연 씨는 잠시 녹음을 멈추고 두만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의 손은 이미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말해보시오. 이런 녹음 파일이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어떻게 까다롭소?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면요. 그건 위법한 녹음이 돼서 증거 능력이 없어져요. 그럼 이건 못 쓰는 거요?
아니요. 이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루오? 이 녹음기를 누가 갖다 놨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요, 강태범 씨 본인이 자기가 누구랑 같이 모의한 걸 따로 녹음해 두려고 자기 손으로 설치해 둔 거라면요. 그건 본인 대화의 당사자 녹음이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본인이 자기 죄를 자기가 녹음했단 말이요.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동업자나 가족을 의심해서 자기가 나중에 발뺌하려고 미리 보험처럼 녹음을 걸어두는 경우요. 그러다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거죠. 두만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범 씨가 사우나실에 그 녹음기를 직접 설치했다는 정황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녹음 파일 안에 두만 할아버지를 도둑으로 몰아간 모든 거짓말의 출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연 씨, 네. 한 가지만 더 들어봅시다. 무리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니요. 들어야겠소. 23년 동안 모은 내 이름을 그 양반이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두 귀로 끝까지 들어야겠소. 미연 씨가 두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이번엔 좀 더 격앙된 강태범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신실 그 할망구하고 매점 그 여편네 보증금 합치면 1,200만 원이야. 그거 그냥 줘버리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알지? 사장님, 그래도 계약서가 있어서요. 계약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건물 안전 진단 핑계로 폐업 공지부터 때려버리면 그 인간들이 어디 가서 호소해? 변호사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새 임차인은 벌써 받아놨어. 같은 자리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사우나 자리 빼서 헬스장으로 돌릴 거야. 그 돈이면 한참 남는 장사야. 이중계약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늙은 관리인 영감한테 금고 도난 사건 덮어 씌워서 형사 고소해버리면 며칠 만에 동네가 다 그 영감 얘기로 시끄러워. 그동안 보증금 못 받았다고 떠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입 다물게 돼 있어. 미연 씨가 조용히 녹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만 할아버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두 눈가에서 한참 만에 굵은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미연 씨, 네 선생님, 내 한 사람 누명 씌우는 거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금자 할머니, 매점 아주머니, 그 사람들 보증금까지 양반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 거요. 미연 씨는 두만 할아버지의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녹음 우리 끝까지 들읍시다. 그리고요. 선생님 혼자가 아니에요. 이번엔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두만 할아버지는 한참을 의자에 앉은 채로 미동도 없이 그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컴퓨터 화면 속에 늘어선 음성 파일을 하나씩 정리하며 시간 순서대로 다시 배열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한숨 돌리시고요. 점심부터 드시고 오후에 다시 들어요. 미연 씨,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말씀하세요. 이 녹음 파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강태범 씨가 알면 어찌 되겠소? 그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걱정이라면? 선생님, 혹시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같은 거 켜져 있으세요? 그런 거는 잘 모르오. 오늘 청운탕 가실 때요. 휴대전화는 사무실에 두고 가세요. 그리고요, 오늘부터는요,
사우나 그 병 얘기는 절대로 누구한테도 먼저 꺼내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오? 선생님, 이 정도 일을 꾸민 사람이면요. 자기가 위험해진다 싶을 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오랜 세월 단단하게 닫혀있던 어떤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김밥 한 줄로 때운 두 사람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미연 씨가 세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번 파일은 다른 파일들과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강태범 씨 혼자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강태범입니다. 그 자리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그대로 가시는 거죠? 네네. 헬스장 들어오는 자리는 사우나 쪽 벽을 다 트셔야 하는데 그건 우리 쪽에서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존 세입자들 보증금 문제는 저희 쪽에서 다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요. 사장님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네. 그게 다 안전진단 명목으로 폐업 통보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저희가 우위에 있는 거고요. 두만 할아버지는 그 대목에서 미연 씨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연 씨, 저 양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오? 맞아요, 선생님. 안전진단을 명목으로 폐업한다고 해도 그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사유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영업 종료를 통보한 경우엔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왜 저 양반은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오?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이 봐온 게 있는데요. 뭐요? 건물주들 중에 정말로 법을 잘 알아서 저러는 사람은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이 법을 모를 거라고 미리 깔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금 떼이는 어르신들이 많은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래서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계약서 한 장 쓸 때마다요. 그 동네 무료 법률 상담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주거든요. 그런 게 있단 말이요?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도 있고요. 거기는 일정 소득 이하면 변호사 비용도 거의 안 들이고 상담부터 소송까지 다 도와줘요. 전화 한 통이면 다 알려줘요. 두만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작은 수첩에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글자를 적는 두만 할아버지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 씨는 두만 할아버지를 작은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두만 할아버지가 23년 동안 청운탕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마다 들르던 그 단골 백반집이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청운탕 세신실 반장 오금자 할머니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시고. 금자 할머니, 미안하오. 정신이 좀 없었소. 폐업 공지 붙은 뒤로 동네에 두만 할아버지 얘기가 아주 흉흉해요. 사장이 그러는데 두만 할아버지가 카운터 금고에서 한두 번 돈을 빼간 게 아니라고. 금자 할머니, 네, 두만 할아버지.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말씀하세요. 혹시 한 달쯤 전에 강태범 사장이 한밤중에 사우나실 근처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 본 적 있소? 오금자 할머니의 얼굴이 그 순간 살짝 굳었습니다. 들고 있던 숟가락이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아졌습니다. 식당 안의 텔레비전 소리, 옆자리 손님들의 잔잔한 대화 소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멀어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왜 그러시오, 금자 할머니. 제가요. 사실은요. 한 달쯤 전에 본 게 있긴 있어요. 무엇을 보셨소? 제가 그날 저녁에 세신실 정리하다가 수건 빨래 한 보따리 까먹고 두고 와서 밤 11시 무렵에 다시 청운탕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요? 그런데 사우나실 안에서 사장님 목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요. 같이 있던 사람은 박정수 청년인 것 같았고요. 두만 할아버지는 그 시간엔 보일러실에 계실 시간이라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셨소? 제가요, 너무 무서워서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수건 보따리만 들고 살짝 나왔어요. 그런데요, 나오기 직전에요, 사우나실 문틈으로 사장님이 벽 한 부분에다 작은 무언가를 끼워 넣는 걸 봤어요. 작은 무언가요? 네. 손바닥만 한 거였어요. 시커멓고 네모난 거. 미연 씨와 두만 할아버지의 눈이 동시에 마주쳤습니다. 강태범 씨가 자기 손으로 직접 그 녹음기를 사우나실 벽 안에 설치했다는 사실. 그것은 미연 씨가 오전 내내 두만 할아버지에게 설명했던 그 당사자 녹음의 결정적인 정황이었습니다. 금자 할머니. 네, 두만 할아버지. 왜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하셨소? 저도 무서웠어요. 두만 할아버지.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소? 제가 세신실을 시작한 게 벌써 19년이거든요. 사장님이 워낙 사람을 한 번에 자르고 한 번에 매장시키는 분이라서요. 제가 입을 잘못 열었다가는 보증금이고 뭐고 한 푼도 못 받고 길에 나앉을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두만 할아버지. 오늘 아침에 동네 슈퍼 앞에서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만 할아버지가 치매가 와서 금고 돈을 자꾸 가져갔다고. 그래서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두만 할아버지. 저는요. 두만 할아버지가 23년 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보일러 단 한 번도 늦게 끈 적 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한테 저런 누명을 씌우는 걸 보고도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오금자 할머니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연 씨는 가방 안쪽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금자 할머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미연 씨. 말씀하세요. 혹시 그날 사우나실에 들어가셨던 시간이 정확히 언제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요, 그날 텔레비전에서 일기예보 끝나는 거 보고 나왔으니까요. 23시쯤이었어요. 좋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때 사장님 옆에 있던 박정수 청년이 무슨 말하는 거 들으셨어요? 네, 사장님, 이거 진짜로 여기 두실 거예요? 그렇게 묻는 소리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금자 할머니. 결정적이요? 네. 그 말 한마디가요. 강태범 씨가 그 물건을 직접 자기 의지로 그 벽 안에 둔 거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미연 씨는 수첩에 그 시간과 그 대사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두만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 씨, 금자 할머니, 한 가지만 같이 합시다. 무엇을요, 두만 할아버지? 내가 23년 동안 적어온 보일러 일지가 보일러실 책장 위에 그대로 쌓여 있소.
거기엔 매일매일 누가 몇 시에 들어오고 누가 몇 시에 나갔는지, 카운터에 누가 있었는지, 보일러 온도가 몇 도였는지 빠짐없이 적혀 있어. 그게 다요? 23년치요. 미연 씨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선생님, 그 일지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예요. 무기요? 네. 만약에요, 강태범 씨가 법정에서 두만 씨가 자꾸 깜빡한다. 두만 씨가 시간을 못 맞춘다. 두만 씨가 손버릇이 안 좋다라고 주장하더라도요. 23년치 일지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다면요. 그 주장 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오? 선생님, 어르신들이요. 나는 그냥 일만 했을 뿐인데 라고 하시는 그 기록 한 줄 한 줄이요. 나중에 누군가의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가장 단단한 증거가 돼요. 일기든 가계부든 영수증이든 평소에 꾸준히 적어두시는 분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시더라고요. 오늘 밤에요. 청운탕에 같이 한번 가야겠어요. 그 일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그 시간에 청운탕에 들어갈 수 있겠소? 선생님, 보일러실 열쇠는 아직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있어. 그럼 가능해요. 오금자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저도 같이 갈게요. 금자 할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연 씨, 저도 19년 일한 사람이에요. 보증금 700만 원, 그게 제 마지막 노후 자금이에요. 그 돈을 저렇게 빼앗기고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두만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창문 밖에서는 봄밤의 바람이 골목 가로등을 가만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 22시, 세 사람은 미연 씨의 작업 차량에 타고 청운탕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골목 안쪽으로는 가로등 하나가 깜빡깜빡 졸고 있었고 폐업 공지가 붙은 청운탕 셔터 위로는 봄밤의 옅은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두만 씨, 차에서 잠깐 기다려 보세요. 왜 그러시오, 미연 씨? 건물 주변에 누가 와 있는지부터 한번 보고 올게요. 같이 갑시다. 아니에요. 두만 씨하고 금자 할머니는 차 안에 계세요. 제가 한 바퀴만 돌아보고 올게요. 미연 씨가 작업복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청운탕 뒷문 쪽, 평소 같으면 두만 할아버지의 출입구가 되어주던 그 작은 철문 앞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진흙 위에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의 발자국이 어둠 속에서 분주하게 오간 흔적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천천히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누가 다녀갔어요? 그것도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요. 뒷문 쪽이요? 네. 발자국이 사장님 쪽 사람들 것 같아요. 작업화 자국이 두 종류예요. 미연 씨, 그럼 사우나실 벽이 확인부터 해봐야 해요. 어쩌면 우리가 한 발 늦었을 수도 있어요. 세 사람은 발걸음 소리를 죽이고 보일러실 쪽 작은 연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만 할아버지가 손에 익은 열쇠 꾸러미에서 가장 작고 가장 낡은 열쇠 하나를 골라 자물쇠에 꽂아 넣었습니다. 23년 동안 매일 밤마다 만져온 그 열쇠는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자물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컥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보일러 기름 냄새가 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보일러실은 그대로네요. 그렇소. 사장이 이쪽 열쇠까지는 미처 못 챙긴 모양이요. 두만 할아버지는
23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옮긴 적 없는 그 책장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책장 위에는 두꺼운 노트들이 한 권 한 권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거친 매직 글씨로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한 권도 빠지지 않은 채로. 미연 씨, 이 노트들이요. 23년치요. 선생님 이거 일단 다 챙겨요. 차에 실을 거예요. 미연 씨와 오금자 할머니가 노트들을 큰 종이 가방에 나누어 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멀리 청운탕 정문 쪽에서 갑자기 셔터가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에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보일러실 불 끄세요. 알겠소. 두만 할아버지가 보일러실에 작은 형광등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복도 쪽 인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려오는 발소리는 분명히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고 다른 한 사람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수야, 거기 사우나실 안쪽 벽 빨리 확인해봐. 네, 사장님. 누수 점검 기사 그년이 어제 이 안에서 뭘 만졌어. 분명히 뭘 빼갔다고. 사장님 근데 만약에 거기에 그 물건이 없으면요? 없으면 어쩔 거야. 빨리 확인이나 해. 강태범 씨의 거친 목소리가 텅 빈 복도를 따라 보일러실 안까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미연 씨가 두만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금자 할머니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종이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사우나실 쪽에서 박정수 청년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장님, 없습니다. 벽 안이 비어 있어요. 뭐, 그럴 리가 없어. 다시 봐. 진짜로 없어요, 사장님. 누가 벽판 자체를 다시 깔끔하게 끼워놨어요. 이런 빌어먹을. 그년이 가져갔어. 그년이 가져갔다고. 강태범 씨가 복도에서 거칠게 발을 구르는 소리가 보일러실 문 너머로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미연 씨가 손짓으로 두만 할아버지와 금자 할머니에게 연문 쪽으로 천천히 빠져나가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범 씨의 발걸음이 곧장 보일러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야, 그 영감 일지장이라도 다 들고 나와.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다 태워야 돼. 보일러실 잠겨 있을 텐데요. 열쇠야 부수면 되지. 가자. 두만 할아버지와 오금자 할머니 그리고 미연 씨. 세 사람의 숨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보일러실 문 앞까지 다가온 강태범 씨의 발걸음 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왜?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뭐? 다음 순간 보일러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일러실 안쪽 어둠 속에 서 있던 세 사람의 모습이 강태범 씨의 휴대전화 손전등 불빛 아래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해? 강태범 씨, 미연 씨, 당신 누수 점검 기사라더니 이 영감하고 짜고 친 거였어? 강태범 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 청운탕 사우나실 안쪽 삼나무 벽, 그 벽 안에다 한 달쯤 전에 손바닥만 한 검은색 녹음기 하나 직접 설치하셨죠? 강태범 씨의 얼굴이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한순간에 새파랗게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태범 씨가 박정수 씨하고 같이 카운터 금고에서 며칠에 한 번씩 50만 원씩 빼간 거.
그리고 그걸 두만 할아버지께 덮어 씌우자고 의논하신 거. 그 모든 대화가요. 강태범 씨가 직접 설치하신 그 녹음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어요. 그리고요. 그 녹음기를 강태범 씨가 직접 설치하시는 장면을 오금자 할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보셨고요. 시간은 23시 무렵 함께 계셨던 분은 박정수 씨였습니다. 강태범 씨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보일러실 바닥에 떨어진 손전등 불빛이 강태범 씨의 일그러진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 영감이 평소에 깜빡거리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강태범 씨, 이번엔 두만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23년 동안 보일러 일지장을 하루도 안 빼고 적었소. 카운터 금고에서 돈이 비기 시작한 날짜, 그날 야간 근무가 누구였는지, 카운터에 박정수 청년이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갔는지 전부 적혀 있소. 내가 깜빡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일지가 다 증명해 줄 거요. 그리고 그날 박정수 청년이 카운터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 금고에서 돈이 비던 시간하고 한치도 안 틀리고 맞아떨어진다는 것도 그 일지가 다 보여줄 거요. 그 순간 박정수 청년이 강태범 씨 뒤에 선 채로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시키신 대로만 한 거잖아요.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야? 저는 그 돈 한 푼도 손 안 댔어요. 다 사장님이 챙기셨잖아요. 저는 시간만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박정수 청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가 그 순간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전화 하나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강태범 씨, 박정수 씨,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도요. 제 휴대전화로 영상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기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요.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 위법한 녹음이 아니에요. 정당한 자기보호 행위로 인정돼서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강태범 씨가 직접 설치하신 그 녹음기 안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강태범 씨 본인이 참여한 대화니까요. 그것도 그대로 증거로 갑니다. 강태범 씨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보일러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미연 씨, 그거 한 번만 지워줘. 내가 보증금 다 돌려줄게. 그 영감 누명도 내가 풀어줄게. 강태범 씨가 돌려주셔야 할 건요. 보증금만이 아니에요. 두만 할아버지께서 23년 동안 그 누구한테도 흠잡힌 적 없이 깨끗하게 쌓아오신 그 이름. 강태범 씨가 한순간에 짓밟으신 그 이름이요. 그걸 어떻게 돌려주실 건데요? 보일러실 안에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멀리 골목 어귀에서 봄밤의 바람이 청운탕 낡은 간판을 가만히 흔드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오금자 할머니가 그제야 두만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19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 일하면서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던 그 손이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제가요. 사실은요. 사장님이 두만 할아버지 흉보실 때마다요. 한 번도 두만 할아버지 편을 들어드린 적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두만 할아버지. 정말로 미안해요. 금자 할머니, 이제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오늘 같이 와주신 것만으로 내 19년 묵은 서운함이 다 풀렸소. 두만 할아버지의 눈가에 잠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연 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어딘가로 천천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110이지요. 여기는 인천 구도심 철공소 골목 청운탕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횡령과 야간 관리인 누명 사건, 그리고 카운터 금고 절도 사건이 한자리에서 같이 정리가 됐는데요. 현장으로 경찰 한번 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장에 가해자 2사람, 피해자 2사람, 그리고 신고자 1사람 다 함께 있습니다. 미연 씨가 침착한 목소리로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전화기에 대고 말하는 동안 강태범 씨는 차가운 보일러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수 청년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어깨를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청운탕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의 푸른 경광등이 봄밤의 옅은 안개를 가르며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와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하신 분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신고했습니다. 한빛 누수 탐지 장미연입니다. 증거물은요? 여기 사우나실 안쪽 벽에서 나온 녹음기 한 대, 그리고 23년치 보일러, 일지장 전부, 그리고 오늘 보일러실 안에서 2사람이 한 자백 영상이 제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두만 할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서두만 어르신 맞으십니까? 그렇소. 낮에 강태범 씨가 어르신을 절도 혐의로 고소장 접수해 둔 게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한 진술은요. 경찰서에서 차근차근 받겠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일지장과 미연 씨가 가지고 계신 증거물들, 그게 다 어르신 누명 푸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두만 할아버지는 그제야 깊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23년 동안 매일 밤마다 적어온 그 일지장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켜준 단단한 방패가 된 셈이었습니다. 강태범 씨와 박정수 씨는 그날 새벽 경찰서로 임해 동행되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 2사람 모두 업무상 횡령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동네에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청운탕은 결국 폐업 공지대로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그 폐업의 과정은 강태범 씨가 처음에 꾸미려 했던 그 모양새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미연 씨가 소개해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오금자 할머니의 보증금 700만 원과 매점 아주머니의 보증금 500만 원은 한 푼도 빠짐없이 2분 통장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두만 할아버지의 23년 야간 근무에 대한 그동안의 미지급 수당과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까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두만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판결이 마무리되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두만 할아버지는 미연 씨, 오금자 할머니와 함께 청운탕 골목 끝 단골이었던 그 백반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오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시네요. 미연 씨 덕분이요. 네,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거요. 선생님, 그런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미연 씨가 그날 밤에 그 벽을 안 열어줬으면 나는 지금쯤 도둑 누명을 쓴 채로 어디 요양원 한 구석에서 사람들 손가락질이나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요. 오금자 할머니가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만 할아버지, 저도요. 한 가지 평생 마음에 새기게 된 게 있어요. 무엇이요, 금자 할머니?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요. 무서워도 한 번은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요. 그날 제가 그 작은 용기 하나를 못 내서요. 한 달 동안 두만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금자 할머니, 그 말씀 한마디면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거 다 풀어졌소. 미연 씨가 천천히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두 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금자 할머니, 제가요, 이번 일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있어요. 무엇이요, 미연 씨? 선생님께서 23년 동안 그 보일러 일지장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적으셨잖아요. 그게 결국 두만 씨를 지켜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나는 이 나이에 무슨 기록을 남기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적어두시는 가계부 한 줄, 일기 한 줄, 진료 기록 한 장, 영수증 한 장이요. 그게 나중에 누군가의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가장 단단한 진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보증금이든 계약이든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시면요.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디든 좋으니까 전화 한 통 꼭 걸어보세요. 어르신들 위해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두만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며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미연 씨에게서 들었던 그 이름,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옆에 오늘은 또 한 줄이 더해졌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 것. 전화 한 통 꼭 걸어볼 것. 며칠 뒤 청운탕 자리에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선다는 공사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강태범 씨가 처음에 계약하려 했던 그 헬스장은 결국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작은 협동조합을 꾸려 그 자리에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사랑방을 만들기로 한마음이 된 덕분이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는 그 작은 사랑방의 첫 번째 관리인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급은 많지 않았지만 두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지난 23년보다도 한결 환해 보였습니다. 오금자 할머니는 받은 보증금으로 같은 동네 골목 안쪽에 작은 발 마사지 가게 하나를 열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직접 쓴 문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누군가의 침묵이 또 다른 누군가의 누명이 될 수 있다. 그 글귀 아래에서 오금자 할머니는 매일매일 동네 어르신들의 굳은 발을 정성껏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미연 씨는 여전히 누수 탐지 기사로 인천 곳곳의 오래된 골목들을 작업 차량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씩 청운탕 자리에 들러 두만 할아버지와 오금자 할머니에게 따뜻한 호두과자 한 봉지씩을 슬며시 내려놓고 가곤 합니다. 벚꽃이 거의 다 진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는 새로 단장한 사랑방의 작은 의자에 앉아 오늘도 새 일지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는 또박또박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청운탕 보일러실에서 나는 내 이름을 다시 되찾았다. 두만 할아버지는 그 줄 아래에 오늘의 날짜와 오늘의 사랑방 온도와 오늘 다녀가신 어르신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랑방 창문 너머로 마지막 남은 벚꽃잎 한 장이 봄바람에 실려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 나를 거짓으로 몰아세울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요. 화려한 변명도 큰 목소리도 아니라 매일매일 묵묵히 적어온 작은 기록 한 줄,
그리고 평소에 쌓아온 단단한 신뢰 한 조각이라는 사실. 또 한 가지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두려워서 외면하지 않는 작은 용기 하나가요. 누군가의 인생을 누명의 어둠에서 건져 올릴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으로 남으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